네,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토TV 많이 보시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2일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정재호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등이 있던 그 형사 6부에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는 이거 비겁하다, 이거. 자기들 책임 회피하려는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 자판에서 끝내버렸으면 됐을 걸 또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 또 몇 달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재명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에 근거하지 않고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국가 대혼란이 벌어지겠죠. 이런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장면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뭐.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의 취재를 도와줄 대변인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 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 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만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 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 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칠남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00가 채 안 될 때 태어나 $1,000,
1만 달러 시대,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 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보면서 이 키워드를 받아 적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관료 시절에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설전 벌일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오셔서 본인의 포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께서 48년생입니까? 49년생입니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알기로 48년생인 것 같은데 엄청 목소리가 우렁차고 몇 년생이죠? 49년생. 네, 49년생입니다. 네. 49년생. 지금 김문수 후보가 5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보다 나이가 두세 살 더 많은 거죠. 이분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 학교는 서울서 다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그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한 걸 쭉 받아 적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배경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 중이다. 국내 정치가 지금 너무 혼란해서 바뀌어야 한다. 무책임한 정쟁을 막아야 된다. 본인은 일생을 평생을 통상 외교에 주력해 왔는데 이것까지 지금 정쟁 대상이 되고 있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뭐 할 거냐? 딱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봤을 때는 1번, 3번이 중요한 것 같은데 1번이 뭐냐? 개헌입니다. 개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 3년차에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 자, 함께 치르겠다. 그러니까 총선,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본인은 오늘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임기를 4년차로 줄이고 4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하겠다.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임기는 지금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본인 임기는 3년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년만 하고 87년 체제, 나 지금 37년째인데 이 87체제를 끝내버리겠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본인은 이 개헌안에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담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3년 차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차에 총선,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각제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대통령제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내가 개헌을 하겠다. 정치 사법의 정치화가 사라지고 협치가 되도록 국리민복에 주력하겠다. 올바른 개헌 방향을 제시하겠다. 개헌을 성공시키겠다.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그 다음에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본인의 등을 딛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상 문제 해결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 글로벌 무역 질서가 바뀌고 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상회의 지금 미국에서 한 2+2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 해결 속도도 빠르다. 본인이 대한민국 첫 통상본부장을 했고 주미대사를 해서 이런 분야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 문제 해결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통합이 우선이 돼야 된다. 통합이 상생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좌우로 갈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갈라져 있다. 뭐 영호남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서로 갈려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남녀로 갈라지고 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 국민 모두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국민 모두가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된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정상화시켜 달라.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새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정부다. 약속 지키고 즉시 물러나겠다. 즉 3년짜리 대통령 하겠다. 이 소리죠. 구체적인 어떤 공약이나 비전과 아젠다는 내일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굉장히 고독한 자리다. 각 부처 일은 그러니까 뭐 중앙부처 있잖아요. 각 부처 일은 각 부처에 맡기겠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데 심지어 민주당 당대표하고도 만나겠다. 그래서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연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민주당이든 뭐든 장관 자리 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장관 자리 줄 수 있다. 국무총리로서 못한 일은 대통령이 되어서 하겠다. 본인의 한덕수의 이념은 오직 하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30 청년들도 나를 딛고 미래로 전진해라. 오늘 이 출마 일종의 출사표인데 그죠? 출사표. 굉장히 힘이 있네요. 힘이 있고 글로벌하고 깔끔하고 3년하고 끝내겠다. 아니 깔끔하네요. 그죠? 3년하고 끝내겠다. 개헌하겠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네요. 속보 떴습니다. 동아일보에. 개헌 완료하고 3년 차에 퇴임하겠다. 대선 출마 공식선언. 그동안 대통령 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자기 임기 5년 다 채우려고 하지 3년만 하고 내가 사라지겠다고 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멋진 출마 선언입니다. 믿음이 확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상당히 오늘 그 출마의 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그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면은 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보세요. 한덕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권력 분산형 개헌 추진. 이겁니다. 이거 방금 이거 어제 난 기사인데요. 방금 뭐라고 지금 한덕수 후보가 했냐면은 첫 번째 자기가 할 것은 개헌인데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자기는 3년만 대통령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겠다.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첫 해는 개헌안을 마련하겠고 2년 차에는 추진시키겠고 3년 차에 총선 대선을 한꺼번에 치르겠다.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음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치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개헌 안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분산형 개헌 추진.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견제와 균형, 분권. 이게 뭐죠? 견제와 균형, 분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좀 나누겠다 이 소리죠. 이 말은 뭐냐? 책임 총리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까 그래서 밑에 끝부분에 이야기하면 이런 거 이야기했죠. 민주당 대표 포함해서 다 만나겠는데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각 부처에 부처 일을 맡기고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고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즉 이 말은 한덕수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 자리도 야당에도 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식 연정 모델로 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 같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뭐 이낙연 전병헌의 새로운 미래민주당 뭐 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정파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에게도 장관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한덕수 대선 캠프에 뭐 자유민주당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또는 뭐 자유통일당 뭐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 다 모이면 또 저기 이낙연 뭐 전병헌 새로운 미래민주당 이렇게 모이면 그래서 대선에 승리하면 장관 자리를 하나씩 책임을 맡겨서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오늘 출사표에서 이재명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재명을 때려잡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이야기는 일절 없어요. 그래서 내각제 이야기는 여러분들 내각제 굉장히 예민하신데 내각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왜? 3년 뒤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데 이 개헌안의 내용은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종합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4년 중임제. 지금 5년 단임제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7년 체제가 왜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했습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하려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87년 그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만들어진 87체제 헌법은 대통령은 딱 한 번밖에 못한다. 5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37년을 운영을 해보니 공무원들이 대통령 임기 2년만 지나면 말을 안 들어요. 일을 안 해. 3년차 되면 꺾여요. 4년차 되면 복지부동이야. 5년차 되면 다음 대선에 준비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하면 이 대통령 하는 사람이 더 잘하면 다음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대로 공무원 조직이 6년 내지 7년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게 4년 중임제의 장점이죠. 예. 책임 총리제가 내각제는 아닙니다. 내각제라는 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영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죠.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장관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수상이 있죠. 수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무총리 그죠? 거기는 총리라고 하지 않고 수상이라고 하죠. 프라임 미니스터. 미니스터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중에 제일 1번 장관. 그게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의원 내각제니까 거기 프라임 미니스터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각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심을 너무 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각제 하려면은 국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아왔는데 내각제를 한다는 소리는 수상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일본 수상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습니다. 그 수상은 누가 선출하느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수상을 누가 뽑느냐? 국민들이 못 뽑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뽑죠. 그 점에서 지금 총리 책임제는 이원 집정부제냐? 그럴 가능성은 있죠. 이원 집정부제가 뭐예요, 여러분? 국정을 외치와 내치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외교, 통상, 안보, 통일, 경제 통상 이런 거 전담을 하고 내치는 책임 총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럼 책임 총리의 권한이 막강해지겠죠. 응? 가령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당선자는 자기 주 재능, 달란트가 어디 있나요? 외교 통상이잖아요. 그럼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런 거 풀어내고 트럼프 행정부와 원활하게 협조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에다가 책임 총리를 권한을 확 줘가지고, 응? 그러면 예를 들자면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토요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볼 때 한덕수, 김문수, 응? 이 원팀이 되어서 한 사람은 외교 통상 대통령, 한 사람은 내각을 총책임지는 책임 총리 또는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심지어 우리공화당 세력이 다 들어온다면 장관 자리를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합치면 되는 거죠.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지금. 응?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심지어 민주당, 야 민주당, 너도 자리 하나 줄게. 장관 자리 줄게. 와서 협조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한 게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 자기 등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헌신하겠다. 이야기도 상당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기가 공직 시작이 지금 공직 생활이 50년 가까이 되시잖아요. 그때 1인당 소득 수준이 거의 1000불도 안 되는 1000불이 뭡니까 그냥 거의 한 100불에서 500불 사이일 거예요. 그 시대에서 1000불, 10,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가 올 때까지 50년을 공직에서 복무하면서 오로지 나라 걱정만 했다. 맞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그동안 좌우파 정당을 거치면서 총리하고 통상 외교 본부장하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한 공복이었지 선동하던 정치가는 아니잖아요. 선동하던 정치꾼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다. 그런 뜻이군요. 설명 감사해요. 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해 보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동안 쭉 대통령 연임제,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중임제라는 것은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더블 중자가 더블이죠. 더블. 연임제는 뭡니까?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것은 대통령 2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통령 연임제 이러면 3번, 4번, 5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원 집정부제 말씀드리고 한덕수는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가 없어요. 이건 두고 보시죠 두고 보시죠. 이 책임 총리제가 내각제 아닌가? 내각제 아닙니다 이거. 내각제 하려면 대통령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를 예전 민주당 사람들이 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하고 예전 민주당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예전 민주당. 예를 들면 옛날 동교동계. 그리고 그 앞에 민주당하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력이죠. 최소한 그 당시는 의회주의를 존중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국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지금은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 기본을 바로 세우고 주춧돌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통합이란 멋있어 보이지만 혼란과 갈등을 또다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대로 기본이나 잘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통합의 기치를 내세우고 대선에 임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이야기 할 텐데, 이재명은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김문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 하시네요. 네. 변화의 시장님, 한덕수 개헌 방향은 미국과 비슷한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뭔 민주당과 적당히 타협요? AU 탄핵시킨 민주당을요? 여러분, 이런 점이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 애국 우파 국민들로부터 느끼는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좌파 세력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좌파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전략적, 이해관계를 잘 이어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도 이재명이 자기 형수한테 그 험악한 욕설을 해대고 천하의 남봉꾼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에서 뭔가 이거 문제가 있고 또 거짓말하고 어제 거짓말한 거 다 유죄 났잖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압니다 그걸. 좌파 세력의 유권자들은 이재명이 남봉꾼이자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선 후보로 밉니다. 왜? 이재명은 나가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말 있죠, 말. 장기판의 말. 장기판의 말이나 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파 진영은 마치 무슨 지도자가 나타나면 백마 타고 갑자기 등장한 철인인 것처럼 칭송하고 따라다니고 줄 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좌파들은 그 말인 후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당선시켜놓고 보자. 당선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은 권력을 나누면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죠. 우파들은 이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민주당하고 어떻게 협치를 하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가지려면은 적당히 내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갖고 싶은 계획이 있으면 내 걸 적당히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아스팔트 현장에서 다녀보면 이 점이 우파 애국 세력에서 소위 말해서 보이는 문제점일 수도 있겠다. 더 큰 파이를 위해서는 내 파이도 적당히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좌파들 하는 거 보세요. 좌파들은요. 후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안 되면은 바로 바꿔버릴 거예요. 다른 후보로. 그러니까 이재명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말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 진영에는 지지자는 별로 없고 추종자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좌파에는 이재명이 뭐 대통령 안 되면은 어디 뛰어내리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장기판의 말이기 때문에 대선은 판을 움직이는 장기판의 큰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싸워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는 겁니다. 우파 진영은 그런 말들을 그동안 잘 육성해 와서 경기에 투입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 저 구름 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날개 달린 백마 타고 누군가가 철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거. 백마 타고 누가 철인이 나타납니까 지금 2025년에. 그런 거는
한성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애국운동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강 도하를 했던 5.16 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 시대에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는 그런 처리는 없습니다. 그런 처리는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 점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보수정당 플랫폼입니다. 그 점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안 되니까 밖에서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도 김문수 후보하고 협상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일종의 용병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용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에? 윤석열 대통령도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탄핵 국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밖에서 모시고 온 분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안에서. 이 정당을 지킨 이 사람들이 안에서. 그러면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자 5만 불, 7만 불 갑시다 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자기 것만 너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좀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이분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야, 저거 말이야. 좌파 뭐, 지지자 아니야. 너무 몰라도 모르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가령 예를 들자면 좌파 진영이 대통령 했던 사람 중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노무현. 이 사람은 자기가 되지 낙선할 거 뻔히 알면서도 부산에서 계속 출마했습니다. 시장 출마해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지고.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명분이 뭐였습니까? 동서화합. 그래서 이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광주 전남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결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은 바보입니까? 노무현은 전라도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왜 대통령 후보 되도록 표를 몰아주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좌파 세력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경상도 출신이 대통령 후보 해라. 하지만 호남 출신들이 장관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서로 나눠 가질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 국민의힘이라는 우파 정당 플랫폼은 과연 어떻습니까? 뭘 하나 하면 동지를 챙기는 게 아니라 동문들을 챙깁니다. 대한민국 우파의 가장 큰 문제가 체제 전쟁에서 동지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 동문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에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저쪽은 좌파들은 한번 인민노련 활동하면 몇십 년이 지나도 마흔여기를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잖아요. 이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죠.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래서 한덕수 여기 보세요. 나오죠. 한덕수 후보 대선 경쟁자들 3고 초려해서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부총리 장관이 차관급 이하 인사 발탁하도록 분권해버리겠다. 분권하겠다 이 말이죠. 아까 분권 이야기했죠. 견제와 균형 분권. 장관에게 권한 줘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가령 민주당 출신 또는 이낙연, 전병헌이 있는 새로운 미래민주당 또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만드는데 협조를 하면 장관 자리를 주고 그 장관이 밑에 차관급 밑에 인사 주요 공무원들 하도록 분권해버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조금 대통령 권한을 양보하는 거죠. 그죠? 대통령 권한을 양보하는 대신 여러 정파 세력이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자고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근데 이분 변화의 시작 우리 변화의 시장님이 잘 올리셨네. 일단 한덕수 출마한다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기들이 지금 대선 승리 필승 전략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덕수 후보의 출사표는 상당한 울림이 있다. 상당한 울림이 있다.
한덕수 후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시도. 어젯밤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려다가 본인이 사표 내버렸죠. 탄핵 안 당하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박경여 스패너님이 오늘 고생하시는데 아시아투데이 정농방송 구독 좀 하십시오. 구독. 한덕수는 윤어게인과 안 맞습니다. 뭐 이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어게인이라는 정신은 본인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어게인 정신이란 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2030 청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본인이 구속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고 파면되는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부정선거 이슈 파이팅을 했고 또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드러낸 그래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그게 윤어게인 아닙니까? 맞죠? 윤석열 대통령 뭐 다시 출마하라는 소리 아니죠? 그죠? 그게 윤어게인 정신이죠.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임기를 5년짜리인데 3년으로 줄인다. 2년 잘라버리겠다. 이거 윤어게인 정신하고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후보 보세요. 지금 이재명조차도 개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딱 당대표 되는 딱 준비가 되는 순간 개헌 안 한다. 개헌 안 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아닐 때는 개헌해야 된다 이러던 자들이 대통령 딱 될 것 같으면 개헌 이야기 싹 입 닦아버리는 거죠. 근데 한덕수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3년만 하겠습니다. 5년 지금 임기인데 3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서 저는 개헌이 완성되는 그 순간 사라지겠습니다. 이게 윤어게인 정신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아니 대통령 권력 좋잖아요. 대통령 권력.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데 그걸 5년을 할 수 있는데 3년으로 줄이겠다. 이건 희생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이 말은 자기 임기를 단축시켜서라도 개헌을 하겠다. 어차피 내각제 세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지 마세요. 여러분. 내각제를 한다는 건 대통령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없어집니까? 대통령이 없어지는데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왜 합니까? 자꾸 본인의 내피셜로 이 사태를 진단하고 재단하지 마세요. 좀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이 아투TV 이영풍 뉴스 브리핑 들으면서 공부합시다. 제발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 세상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 내피셜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심써니님 이재명 이기고 봐야 됩니다. 3년만 하겠다. 진심. 아니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년만 하고 딱 개헌 마치면 사라지겠다고. 본인이 지금 연세가 49년생입니다. 그럼 76세. 그죠? 그럼 3년 하고 나면 79세. 80세입니다. 80세. 80세인데 그럼 대통령을 또는 수상을 더 오래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한바, 알바. 여기들 한동훈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만약에 한덕수 후보의 오늘 이게 되면 구체화되고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 둘 중에 누가 불리해지겠습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불리해집니다. 왜? 어제도 보세요. TV조선 그 토론회에서 그제 밤이죠. 후보 단일화, 한덕수하고 후보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오케이 하겠다고 했죠. 근데 한동훈은 말을 좀 바꿉니다. 세모. 중앙일보 기사 났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그라미. 후보 단일화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한동훈은 세모.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여기 나오죠. 네, 중앙일보. 단일화 묻자. 김문수는 동그라미. 한동훈은 세모. 이렇게 어정쩡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사자가 끼어 있는 거지. 사심이 끼어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후보가 지금 나온다는 걸 전제하에 단일화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응? 이 브리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직 또 이재명 이기기 힘든데 한간 소리 할 때 아니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카드라면 뭐든지 잡아야 되는 거죠. 응? 한동훈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악질. 네.
예, 제가 괜히 또, 자, 요렇게 돼 있고, 시간이 이거 엄청 가버렸네요. 어제 그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이거, 여러분, 이 동아일보 사설을 쭉 읽어보면, 정말 조희대 대법원이 무책임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파기 자판에서 끝내버렸어야 되죠. 지금 대선이 33일입니까? 32일입니까? 33일. 결론을 내버려야 되지. 이걸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내면 서울고법에서 그러면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아야 피선거권이 이재명이 5년 제한되는데 벌금 95만 원 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조금 더 높여주자. 98만 원 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폭탄을 다시 또 서울고법으로 보내.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제 그 2심에서 무죄 받은 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받겠다고 전부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리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엄청나게 불신감이 많다는 국민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날 때까지도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죄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난 걸 뭐 잘했다고, 그럼 이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결판이 납니까? 안 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소리냐고요? 이재명이 출마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도 대선 난기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이거 한번 볼까요? 연합뉴스 보면은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헌법 84조는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외환죄에 근거하지 않고는 형사소추를 밝히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형사재판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이재명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지금 여론조사하면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그럼 이재명이 뭐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현직 대통령이야. 내란죄,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형사소추도 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저거 쌍방울 대북 불복 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그거 내 임기 5년 끝나고 보자고. 내가 임기 5년 채울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이다. 사법의 정치와 간섭하지 마라. 대선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논리였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없는 거지.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국민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이 앉아서 탄핵시키면 됩니까?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 줘야 될 대법원이 오히려 그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요거는 꼭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그 판사들 기사 있습니까? 지난달 기사 거기 보면은 조선일보가 있을 거예요. 제목이 이 4명을 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있네요.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내린 서울고법 형사 6부. 제가 그 그래픽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세 사람? 아니,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부장 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3월 26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무죄로 때린 사람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정재호 부장판사.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법대 우리법연구회, 이예슬 부장판사 전남 순천 출생, 서울 신목고 고대법대, 최은정 부장판사 경북 포항 출생, 대구 송현여고 한국외대법대. 이 사람들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이 사람들? 에? 현대자동차에서 차 하나 잘못 만들면 리콜해서 다 바꿔주죠. 핸들이 안 돌아가? 그럼 바로 그 리콜입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는데 이 사람들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지지. 무슨 책임질 건데 저 사람들이.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파기환송된 저 재판이 저 사람들이 있는 형사 6부로 가진 않습니다. 다른 부로 배당이 되겠죠. 하지만 저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자, 사진 한 장 더 있죠. 자, 저 정재호, 이예슬, 최은정 부장 판사들이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확대해서 요렇게 해서 문제 제기했다 해가지고 이게 위조라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진이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저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 빨간 박스를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김문기하고 골프 쳤네. 김문기 모른다고 하더니 안 해. 거짓말이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차 모시는 분들 속도 위반해서 범칙권 날라오면 여러분 차량의 번호판을 확대해서 교통범칙금 날라오죠. 경찰에서. 그럼 그 위조 사진이네. 그럼 범칙금 안 내도 되겠네. 그 이야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2심에서 무죄 때려준 거 아닙니까? 저 판사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옷 벗어야 됩니다. 저거 당장 옷 벗어야 돼요. 변호사 등록 한 6년 자격정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사법고시에서 뭐 법률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공장에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물건 만들어내면 바로 리콜이고 에이스 바로 들어가고, 그거 만들어낸 사람들 문책합니다. 심할서 써야 돼요. 근데 판사들은 심할서 씁니까? 왜? 우리가 낸 국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무죄 판결 때려놓고 지금 입 딱 닫고 있는 거죠? 그 판사 3명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정재호, 이예슬, 최은정. 책임지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지금 한 달 전에 때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책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바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회라고요. 정재호 씨, 이예슬 씨, 최은정 씨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하세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도 없고, 자, 썸네일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대법의 파기환송 폭탄 돌리기, 이재명 출마하고 나서 당선되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했는데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개헌하겠다. 제가 볼 땐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개헌을 완수하고 내년 다음 총선과 대선을 엎어서 치룬 다음에 자기는 임기 마치고 사라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통상 문제 해결 약속했고, 국민 통합 약자 동행하겠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자기의 이념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2030 청년들이 자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의 출마 선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